나도 다른 거 있잖아.
자, 앞에 보세요. 봐도 안 나와, 봐도 안 나와. 해보세요. 봐도 안 나온다고요. 12. 아, 46. 알겠어요. 자, 30초만 넣어줄게요. 네? 30초. 자, 앞에 봐요. 조별과제 아니야. 자, 앞에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생각을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글을 읽는 과정에서 글을 읽는 과정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아, 이건 내 머리로 안 된다는 게 납득이 돼야 돼. 어느 쯤부터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쭉 읽다가 1문단이 되게 길거든. 1문단이 긴데 1문단 중간 내용까지 내가 다 아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실제로 이걸 읽을 때. 그리고 옛날에는 아는 얘기일 걸 뉴런이랑 시냅스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 신경이 전달된다는 것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뭐 배운 사람은 알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야. 과정이 나오는데 순서가 많아. 그럼 뭘 해야 돼? 그냥 적으세요. 알겠지? 체크를 해야지 안 헷갈려.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이 나오는데 과정이 3개 이상 나와? 그러면 적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구조가. 그래서 자 지금 도파민은 내용을 좀 보자면 1문단 자, 운동조절, 보상 및 동기부여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다며. 그 말이 뭐야? 도파민은 어디서 나온다? 뇌에서 나온다. 맞죠?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데 자, 음식이나 약물로 도파민을 섭취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도파민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다며. 먹는 건 어떻게? 어디로 안 간다? 뇌로 안 간다는 거야. 맞죠? 자,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서 합성된 도파민만이 뇌의 신경통로를 따라서 이동하며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뇌에서 합성된 거를 뇌에서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없는 거야. 맞죠? 자,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뉴런 간의 신호전달을 매개한답니다. 자, 이때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시냅스 틈으로 분비함으로써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 시냅스 전 뉴런,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신호를 전달받는 뉴런인 시냅스 후 뉴런에 해당하는 다까지만 머리로 가능했어요. 실제 내 머리로. 자, 봅시다. 일단은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글에서 굳이 뉴런을 어떻게 해줬어? 둘로 구분해줬어요. 맞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후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전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 그러면 전 뉴런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분비의 역할을 할 거야. 후 뉴런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수용체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뉴런들 간에 서로 연접해 있다고. 근데 이건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알만한 것들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구조를 바탕으로 전은 뭐 하는 거? 뿌려주는 거야. 그러면 후는 뭐 하는 거야? 뿌려주는 걸 받는 거겠지. 맞죠? 전후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자, 다음 볼게요. 도파민 합성을 시작하는 아미노산인 티로신이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자, 여기서 뭐 찾아야 돼? 요거 문단 거의 끝날 때까지 연결해야 되는 단어거든. 얘 뭐랑 똑같다고? 전 뉴런이랑 똑같다고. 전 뉴런 뭐 하는 애라고 했어? 분비하는 애. 도파민성 뉴런, 도파민 분비하는 애. 시냅스 전 뉴런, 도파민 분비하는 애. 자,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에 해당하는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되면 티로신은 효소에 의해서 레보도파로 합성되고 레보도파는 또 다른 효소에 의해서 도파민으로 합성될 거랍니다.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 내 시냅스 소포에 저장되었다가 뉴런이 활성화되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서 시냅스 후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시냅스 후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과정은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전에서 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야.
근데 얘부터 벌써 이름이 복잡하다고.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거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뉴런에서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한 방향일 거야. 나 때는 이렇게 배웠거든. 뉴런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아직도 그래? 자,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 그 다음 이렇게 있고요. 요 사이에 비어있는 틈을 뭐라고 한다고? 시냅스라고 한다고. 맞죠?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막 분비가 되면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얘가 뭐야? 전뉴런. 얘가 후뉴런이라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전뉴런에서 후뉴런으로 만들 때 그럼 어떤 구조 순서로 만들어지는데 티로신이라고 하는 게 흡수가 되면서 도파민성 뉴런, 이 전뉴런에서 레보도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합성되면서 시냅스 소포에 저장이 될 거야. 시냅스 소포에 저장이 됐다가 활성화가 되면 뭐가 돼요? 분비할 거야.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가 무슨 역할인데? 시냅스 전뉴런의 역할이야. 왜? 분비니까. 뒤에 도파민 수용체랑 결합한 다음에 수용은 누가 하는데? 후뉴런이 할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후뉴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자면 이번에 또 구분을 하는데 이번에는 뉴런 구분하는 거 아니야. 뭘 구분해요? 수용체를 구분합니다. 이래서 정보가 많게 느껴지는 거야. 도파민 수용체는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D1 계열은 뉴런 내 신호 전달의 활성을 유도하는 흥분성 수용체랍니다. D1은 흥분성이야. 활성을 유도해요. D2는 뭐 합니까? 억제합니다. 억제성이야. 자, 이 중 D2 계열 수용체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시냅스 전 뉴런인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정보 뭘까요? 자, 여기 이 문장에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D2는이야. 이 중에 D2 계열 수용체 는이야. 는. 시냅스 후 뉴런뿐만 아니라 전 뉴런이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장에 안 적힌 정보를 찾아봐. D1은 뭐? 그 말입니다. 이게 생각나야 돼. D2만 얘기했잖아. 그럼 D1은요? 봐봐. 뿐만 아니라 여기에만 있다며. 여기에 도 있다며. 있을 수 있다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D2 계열은요. 시냅스 후 뉴런에 무조건 있고요. 시냅스 전 뉴런에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D1 계열은요. 시냅스 후 뉴런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게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야. 문장을 예민하게 읽으면 에이, 거기까지 어떻게 읽어요? 11번 문제 봐. 3번 선지. D1 계열 수용체와 달리 D2 계열 수용체는 도파민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파민성 뉴런에도 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파민성 뉴런 뭐로 바꿔? 전 뉴런으로 바꿔. 문제로 나온다고. 알겠죠? 답 3번입니다 이거.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서 11번. 자, 다시 볼게요. 도파민성 뉴런에 있는 D2 계열 수용체를 자가 수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이 결합하면 도파민성 뉴런 내 신호 전달이 활성화가 억제되어서 도파민 분비가 중단된답니다. 따라서 도파민성 뉴런에 D2 계열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도파민성 뉴런 스스로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데? 자, 생각해봐. 도파민성 뉴런 아까 무슨 뉴런이라고 했어? 전 뉴런이라고 했고 얘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 분비라고 했어요. 근데 D2는 억제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 전 뉴런은 분비하는 애인데 뭐도 가지고 있다? 억제하는 애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다음 한편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도파민 중 일부는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도파민성 뉴런에 위치한 도파민 수송체에 의해서 도파민성 뉴런으로 재흡수되기도 한답니다. 자, 한편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요 글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는 D1, D2에 대한 내용이라면 요거는 뭔데? 이 DAT에 대한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이 DAT가 있으면은 자, 재흡수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데? 그 생명 선택자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배웠어? 자,
이거 지문에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여러분들 상식삼아 이야기 좀 합시다. 뉴런에서 뉴런으로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신호를 여기에서 분비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분비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해주잖아. 그럼 이게 전부 여기 다 들어간다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수용체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잖아. 그럼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야. 여기에서 도파민이 100개가 나왔다고. 근데 수용체에 10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개만 달라붙어요. 나머지 어떻게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지금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은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DAT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DAT가 있으면 재흡수된다고. 그 말은 뭐야? 분비했던 걸 내가 다시 흡수한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재흡수된 도파민은 시냅스 소포에 저장됐다가 다시 재사용된답니다. 도파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뉴런 안에서 분해된대요. 근데 모든 도파민성 뉴런에 DAT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AT가 없는 도파민성 뉴런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어디에서 분해된다고? 뉴런 밖에서 분해된다고. 이 뉴런에서 분비를 막 시켰어. 근데 DAT가 없어서 다시 못 가져와. 그럼 뭐야? 밖에서 분해되는 거야. 딴 데 가서.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글의 1절이야. 이 글의 2절이 시작돼요. 이 글의 2절이 뭐냐면 도파민이 관여하는 인체의 다양한 작용 중에서 의지에 따른 움직임인 수의적 운동의 조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갈 거야. 자, 그래서 수의적 운동의 조절인데, 자, 수의적 운동은요, 기저핵에서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을 연결하는 두 가지 신경교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답니다. 지금 글이 계속 어떻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두 개로 구분해주고 있어요. 맞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개야, 두 개. 상호 보완적이니까 서로 일어나는 거야. 맞죠? 자, 선조체 뉴런과 내측 창백핵 뉴런은이야, 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를 합성하는 가바성 뉴런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도파민 합성하는 데를 뭐라고 얘기했어? 도파민성 뉴런. 그리고 도파민성 뉴런은 도파민을 뭐 하는 애라고 했어? 분비. 선조체 뉴런이랑 내측 창백핵 뉴런은 무엇을 분비한다? 가바를 분비한다. 가바의 역할이 뭐다? 억제. 이 문장에서 여기 이게 연결되면 돼. 가바랑 억제랑 똑같은 말이야. 이제부터 정신 차려. 자, 다음 선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직접 연결되는 직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어 내측 창백핵으로 가바가 분비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돼. 그런데 얘 무슨 성 뉴런이라고 했어? 가바성 뉴런이라고 했어. 가바는 무슨 역할을 해요? 억제 역할을 할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선조체에서 만들어진 가바가 어디로 간다? 내측 창백핵으로 간다는 거야. 으로. 알겠죠? 그러면 내측 창백핵은 억제돼요? 활성화돼요? 억제될 거야. 왜? 가바가 억제성이니까. 자, 그럼 연결해봐. 아니 적지마. 나중에 적은 거 보여줄 거야. 그냥 그걸로 보고 이해하세요. 자, 실제로는 적어야 되지만 적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때 다시 해봐. 다시 읽어보면서. 이걸 다시 읽으면 방금 내가 했던 설명이 다시 읽을 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해보세요. 자,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며. 봐봐.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이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선조체, 내측 창백핵, 시상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으로니까. 맞죠?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 신경 전달 통로라며 매개되어 있다며. 연접해 있다는 게 뭐야? 연결해서 접해 있다는 거잖아. 순서가 있다는 뜻이야. 시상이 중간에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시상으로 연결된? 아니에요. 선조체 뉴런 다음. 아니에요. 선조체 뉴런 내측 창백핵 다음 시상. 그게 맞아요. 왜냐면 봐봐, 문장이 어떻게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이라고 돼 있잖아. 내측 창백핵이 시상으로 연결돼 있다고. 으로가 목적지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답니다. 자, 이로 인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밑에 한 번 더 나와 있어. 시상으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가바 누가 만들어요? 선조체랑 내측 창백핵.
자, 이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시상에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에 봐. 자, 뉴런이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서 활성화가 될 겁니다.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될 거래요. 얘는 흥분성이야.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가바가 떠올라야 돼. 얘 가바의 반대말이야. 바로 얘기 안 해주고 뒤에 얘기해 주는 거야. 가바는 억제성이고 얘가 흥분성이야. 뉴런을 억제시키는 건 가바가 하고 흥분은 글루타메이트가 하는 거라고.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니까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내겠지. 그렇죠? 자, 어디로 분비되냐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분비되면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뭔데? 직접 경로거든. 자, 이 글은요 직접 경로가 잘 정리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설명 안 해줘. 그냥 반대되는 작용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한 번 기회 더 있는 거야. 요거 읽었을 때 이거 모르면 다른 것도 해결 안 되네.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직접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면 자, 선조체랑 내측 창백핵은 둘 다 무엇을 만들어낸다? 가바를 만들어낸다. 가바는 무슨 성이다? 억제성이다. 까지가 우리가 얻은 정보. 자, 이거를 바탕으로 직접 경로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되면은 내측 창백핵으로였잖아. 으로 뭐가 분비된다고? 가바가 분비된다고. 그러면 내측 창백핵 뉴런이 시상이랑 연결돼 있는데 시상으로 연결된 내측 창백핵 뉴런의 활성이 어떻게 된다고? 억제된다고. 그래서 가바가 분비되지 않으면 지금 본문에 다 있는 문장이야. 이해되죠? 시상에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활성화가 된다고.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느낌이 딱 와야 돼. 뭐야? 얘는 가바 만들어내는 애야. 활성화가 됐어. 가바가 분비됐다. 가바가 얘를 억제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원래 뭐 만들어내야 되는 애야? 가바를 만들어내야 되는 애야. 근데 얘가 억제됐다고. 그럼 가바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를 억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문장에서 억제 상태에서 벗어나 활성화가 되면서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이 활성화가 됐는데 얘가 무슨 성이라고 했어? 흥분성이라고 했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넘어갔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이 흥분됐어. 어떻게 될 거야? 운동이 될 거야. 운동하는 흐름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간접. 반면 성조체와 내측 창백핵이 기저핵의 다른 부위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간접 경로에서는 선조체 뉴런이 활성화가 되면 내측 창백핵 으로라고 해서 얘 으로 순서 똑같네? 맞지? 연결되는 뉴런들 간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내측 창백핵으로 뭐가 분비된대요?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답니다.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가 된대요. 따라서 이후 직접 경로와 상반된 작용. 뒤에 얘기 안 해줘요. 뭐해? 그려야지. 이걸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반된 작용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자, 선조체 뉴런이랑 내측 창백핵 뉴런의 이름을 얘기 안 해줬어. 뭔가랑 기저에게 있는 거 다른 부위랑 연결돼 있다며. 뭐가 나온다고요? 글루타메이트가 내측 창백핵 뉴런으로 나온다고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내측 창백핵 뉴런이 활성화됐어. 활성화가 됐으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가바가 만들어졌어. 가바가 만들어지니까 글루타메이트성 뉴런은 활성화가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 억제성이니까. 안 되지. 억제가 됐어요. 글루타메이트가 안 만들어졌어. 운동 영역에서 운동할 수 있어, 없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안 되지. 이해돼요? 운동 뭐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직접 경로는 운동을 하는 경로이고요. 간접 경로는 운동을 안 하는 경로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문단이 하나 더 있어. 이게 문제였어. 자, 볼게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요, 선조체로 연결되어 직접 및 간접 경로를 통해서 수의적 운동의 조절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경로도 쓰고 간접 경로도 쓴다는 말이거든. 맞죠? 자, 근데 직접 경로에는 뭐가 있냐면 이원 계열 수용체가 있다고. 흥분성이야. 맞지? 자, D2 계열 수용체는 어디에 있냐면 간접에 있어요. 근데 D2는 억제야. 따라서 직접 경로를 활성화하고 간접 경로는 억제한다고.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해줘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떠올려야 돼. 밑에 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은요,
직접도 쓰고요. 간접도 씁니다. 근데 직접 경로라는 말은요,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근데 간접 경로는 그러면 무슨 뜻이야? 운동을 안 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직접 경로는 D1 계열이 있으니까 활성화 되겠지. 그럼 운동해요, 안 해요? 흡질의 도파민 성유론. 운동해요, 안 해요? 운동해요. 이게 중요해. 간접 경로는 운동을 원래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억제성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운동 안 하는 걸 억제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운동하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운동의 시작을 수월하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앞에 보세요. 전부 앞에 봐. 흡질의 도파민성 뉴런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1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은요, 직접 경로를 말하고요. 니은은 간접 경로를 말합니다.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된다고 돼 있잖아. 자,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얘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얘랑 똑같은 말이 뭔데? 이게 떠올라야 돼.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왜냐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 있는 문단에는 글루타메이트가 어디로 분비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대뇌피질의 운동 영역으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되는 게 뭐랑 똑같은지를 찾아야 돼. 뭔데? 그렇지, 운동한다라는 말이야. 운동 시작, 운동한다. 자, 그럼 연결해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이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운동 안 하는 경우의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얘 무조건 운동해. 직접 경로 사용해서 운동해요. 간접 경로는 억제해서 운동하잖아. 맞지? 자, 직접 경로는 간접 경로와 달리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 운동한다. 맞아요? 맞아요? 달리인데 직접 간접 둘 다 뭐 해야 돼? 운동해야지. 운동 안 하는 경우일 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얘가 모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말들 있죠. 얘가 전부 운동한다, 운동 안 한다를 전부 말 바꿔놓은 거야. 알겠죠?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내측 창백행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답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인데? 내측 창백행 뉴런 억제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직접 경로 보이죠? 내측 창백행 뉴런 억제됐지. 가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글루타메이트 활성돼, 안 돼? 활성돼.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운동해. 그래서 내측 창백행 뉴런의 활성이 억제된다는 건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기억, 니은 모두 운동한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이렇게 찾는 거. 알겠죠? 자, 다음 13번. 자, 레보도파는 잘 보세요.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흡수된다며. 봐봐,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을 보면서 계속 뭔 생각해야 되냐면 얘는 운동 안 하는 경우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 운동하는 뉴런으로 흡수됐다는 거야. 맞지? 그럼 운동한다는 거겠네? 자, 도파민 합성을 증가시킨대요. 투여된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된답니다. 상당량이라 적혀있어. 무슨 생각할 거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이, 얘기 좀 하세요. 뭐라고요? 상당량이야. 안 되는 아닌 거. 상당량 아닌 거는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도파민으로 합성된다며. 그럼 상당량 아닌 거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데? 뇌로 전달되기 전에 말초 조직에서 합성된다며. 그러면 합성 다 끝났어. 말초 조직에서. 그 남은 건 어디 갈 건데? 남은 거 어디로 가요? 밖으로. 이 문장에서 밖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 뇌로 가죠, 뇌로. 문장에 적혀 있잖아. 레보도파의 상당량은 뇌로 전달되기 전에잖아, 전에. 네. 상당량은 전에 합성될 거야. 그럼 남은 거 어디로 가는데요? 뇌로 가야지. 1번 선지 봐.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할 수 있겠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내려간다 했잖아. 아까. 자, 다음 2번. 카르비도파는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답니다. 잘 보세요. 레보도파 아까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 흑질의 도파민성 뉴런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운동 어떻게 한다고? 무조건 한다고요. 안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봐봐.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억제한다는 거 운동한다는 거야? 방해한다는 거야? 운동하게 만드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렇지. 운동 안 하게 만드는 거야. 맞죠? 자, 이건 선지 한번 볼게요. 나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흑질에서 합성된 도파민이네. 이거 뭐야? 원래는 운동하는 도파민 말하는 거잖아. 맞지? 운동하는 도파민의 작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억제한다고 그랬잖아. 맞지? 운동시키면 안 되지. 정답 몇 번? 2번. 힘들죠? 아니, 그러니까 연습하기 너무 좋은 지문이야. 이거 집에 가서 다시 해봐.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 논리는 똑같아. 그냥 정보가 많을 뿐이야.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연습하기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실전에서 이 정도 수준 안 나옵니다. 이거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요. 몇 배 어려워. 이거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변호사 시험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아까 남은 게 음. 내로 근데 장담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레보도파가 가는 내부도가 가는 거지. 그 내부도가 약물이잖아, 약물. 그러니까 약물로 들어온 레고도 가는 데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게 그 본문에서는 음식 먹어가지고는 내장벽을 뚫을 수 없다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상당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내로 간다는 거죠. 자, 정리하고 갑시다. 내로 통과가 돼요. 이건 되는 거지 지금.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혀 있어? 혈액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더라고. 힌트 한 번 더 있어. 얘는 안 적혀 있는데. 그렇죠. 갑시다. 자, 됐어요. 뭐라고? 내부도파 약물이잖아, 약물. 지금 투여했다. 원래 통과 안 됐잖아요. 여기 지금 태우고 있네. 아, 그러니까 그거 안 됐잖아요.